왜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이 인슐린의 인슐린 분비에 정상 분비 여부에 따라서 모든 호르몬이 움직여요. 이 인슐린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해요. 모든 호르몬이. 인슐린은 단순당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해요. 그리고 단순당과 간식, 그리고 액상 음식, 나와 있는 자료나 책자에는요,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과식. 이 과식은 많은 정보 책자들에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요 과식은 결국 단순당 과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딱히 지정하는 것도 좀 드물어요. 그냥 과식 이렇게 또는 고칼로리. 근데 과식이나 고칼로리, 간식, 액상 음식 이게 전체가 다 뭐냐면 이게 단순당이에요. 단순당. 그래서 인슐린이 춤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이 춤추게 돼요. 췌장에 베타 세포를 휴식시켜 주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편해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예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휴식을 취할 때, 부하가 줄어들 때, 췌장의 알파 세포도 부하가 줄어져요. 왜냐하면 췌장의 알파 세포는 이건 인슐린, 이건 인슐린과 반대되는 기능을 해요. 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반대 기능을 해요. 얘는 인슐린은 당을 세포로 집어넣고 그래서 잡아들이고, 글루카곤은 당을 만들어내고 간이나 근육세포에 들어있는 과도한 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돼 있어요. 요게 저장돼 있는데 여기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바뀌어 이게 당이에요. 그래서 저혈당 때 혈당이 떨어질 때 작동하는 게 이거예요.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장된 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베타 세포의 광란에 의해서 모든 호르몬샘들이 거기에 춤을 춰야 돼요. 부신 호르몬에서부터 갑상선 호르몬에서부터요. 아무튼 모든 호르몬이 다, 그리고 면역세포까지, 그리고 자율신경계까지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과로하지 않고 췌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다민 건강법이에요. 저칼, 저탄, 고미, 고호부. 그게 모든 질병에, 모든 우리 건강을 해치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다민 건강법이. 백미를 폭식하는 순간, 누룽지를 먹는 순간 폭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췌장이 열이 차요. 췌장이 열이 차면은요, 피가 모자라져요. 피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죠. 그럼 빈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더군다나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서 이제 과도한 당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과식, 폭식, 고칼로리 음식을 하게 됨으로써 신장이 콩팥, 키드니, 이 콩팥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면은 소화시키려면 심장이 작동해야 되고, 그러면 심장에 힘을 주는 것은 콩팥이에요. 콩팥에 의해서 심장에 힘을 받죠. 그 심장의 힘에 의해서 위장의 힘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장은 우리 몸에 물을 주관해요. 모든 액체, 침에서부터 눈물, 콧물에서부터 임파액에서부터 혈액에서부터 오줌에서부터 모든 액체를 주관해요. 근데 신기능이 떨어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액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에서 발생되는 열이 하지, 이 허벅지, 종아리나 허벅지에 생긴 근육에서 발생되는 열이 전신으로 순환하지를 못하고 요게 하체 쪽에 이 하초 쪽에 쌓이게 돼요. 이게 횡격막 위쪽을, 목구멍에서 횡격막 위쪽을 상초, 그리고 횡격막에서 배꼽까지를 중초, 즉 위, 간, 비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배꼽에서 아래까지, 여기가 이제 아랫배까지가 하초죠. 그러면은 이 하초에 열이 쌓여요. 신장 기능이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열이 순환을 못하고 이제 이 하체 쪽에, 즉 허벅지 이 대퇴부 쪽에서 머물게 돼요. 물론 종아리 쪽은 차갑죠. 이 대퇴부 쪽에 머물게 되고 열이 뜨는 성질 때문에. 그러면은 대퇴부에 열이 차기 때문에, 그리고 힙에 열이 차요. 엉덩이 쪽에. 그럼 열이 차면은 거기에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엉덩이 살이 빠져요. 그 다음에 허벅지 살이 빠져요. 허벅지 근육이. 그래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하체 근육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러는 거 있어요. 이 젊은 사람도 과식하는 사람들, 즉 인슐린을 자극하는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몸통은 뚱뚱한데 다리는 가늘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미형 비만. 여기만 통통하고 다리는 가늘고. 그러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어지고. 왜냐면은 무릎 관절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 퇴화되죠. 약해지죠. 그러면은 연골이 압박을 받아요. 왜냐면은 모든 뼈는, 관절은 근육으로 지탱되고 있죠. 근데 근육이 힘이 약해지니까 연골의 압력이,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연골이 더 많은 부하를 걸리니까 더 많은 영양소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연골이 지탱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골이 영양소 진행이 되면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골이 찌그러지죠. 힘이 없어지고 연골이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이 점점 줄어들죠. 칼로리 컨트롤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소화기 휴식으로 해요.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칼로리 컨트롤 하는 거, 우리가 칼로리 개념이 아닌 거죠. 소화기의 휴식을 통해서 소화기 에너지의 회복, 과로는 냉기를 불러일으키고 휴식은 체온을 회복하죠. 근데 단순한 칼로리 컨트롤과 이 개념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미네랄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요, 미네랄 개념이 강조되지 않아요. 단백질 보충 식품이 있어요. 칼로리 컨트롤 한 데는 다. 이것을 대용식으로 하죠. 그리고 탄수화물 보충 식품이 있어요. 이 탄수화물 보충 식품이 대부분 다 과당이에요. 우리는 탄수화물 보충할 때 우리는
고허브죠. 그리고 미네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복합당이에요. 복합당. 여기는요. 칼로리 컨트롤하는 데는요. 다 뭐냐면 단순당을 써요. 이 단순당 칼로리 양을 줄여가지고 프로틴하고 같이 먹게 하는 거죠. 다른 다단계는. 다단계에서나 다른 어떤 다이어트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우리는 복합당을 먹게 해요. 칼로리 컨트롤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 500칼로리, 백미 500칼로리. 백미 500칼로리를 먹게 되면 살이 쪄요. 시금치 500칼로리를 먹게 되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은 엉터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금치를 소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쓰는 에너지가 700칼로리라고 해보세요. 백미 500칼로리를 소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300칼로리만 사용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0, 여기는 마이너스 200. 지금 현재 칼로리 컨트롤이라는 이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칼로리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합당은 칼로리가 비록 높아져도 그러니까 반찬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반찬을 많이 고허브, 김치니 냉이니 해가지고 도라지니 더덕이니 또 뭐 있자고 아무튼 자 이게 각종 나물들 산나물도 좋고 밭나물도 좋고 많이 먹어보세요. 살 빠져요. 오히려.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지치죠. 근데 대부분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 의외로 배가 빨리 불러요. 대신 잘 씹어 먹어야 돼요. 똑같은 말도 다르잖아요, 이게. 야, 니네들도 결국 굶기는 거네? 아니란 얘기예요. 달라 하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단백질 보충 식품. 야, 너 왜 단백질 보충해? 다이어트 하면 단백질. 그러면 너 지금 다이어트 안 한다고 해서 너 단백질이 충분할 것 같아? 네가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네 머릿결 어때? 네 손톱 어때? 그리고 네 피부 탄력 어때? 뭐냐면은 콜라겐 조직이 모자라고 단백질이 모자라는 거죠. 예전에 네가 이 식단 속에서도 그렇게 먹었는데도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우유도 먹고 했는데도 너 단백질 모자랐잖아. 왜 그런지 알아? 네가 단백질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단백질 보충시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돼. 더군다나 물하고 섞어서 먹잖아. 단백질은 소화되기 3대 영양소 중에서 소화되기 가장 어려운 영양소인데 그러려면 유산이 듬뿍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니네들 쉐이크로 먹잖아. 보충될 것 같대? 똥에서 악취만 나지? 장에서 부패하는 것은 백미예요, 백미. 단순당이에요. 단순당은 유해균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복합당은 유해균이 제일 싫어해요. 안 먹어요. 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부패균이 달라붙어요. 지금 그 발효균이. 유익균이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고기도 악취를 내요. 그렇지만 백미도 악취를 내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너 단백질 보충식품 먹고 너 똥에서 냄새밖에 더 나느냐? 그러면 독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냐?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단백질 아무리 먹여봐라. 썩지. 썩은 결과가 뭐냐? 결과물이 악취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미노산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 제품이다. 단백질 보충 식품하고 아미노산 보충 식품하고는 질이 다르다. 소화가 잘 되려면 피가 내장 근육으로 가야죠. 그래야 내장 근육이 활동을 하는데 쉐이크로 쫙 마시고 이 근육 운동한단 말입니다. 뛰고.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같은 것도 다르게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말해주고.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